강사는 증시 깍두기. 안녕하세요. 증시나 집하는 지원입니다. 네, 깍두기 박사입니다. 저 여기 오는데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요. 눈꽃이 나무마다 그냥 이렇게, 나무들은 힘들겠지만 너무 아름답고 하얗고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네. 깨끗하고, 딱 안 좋은 건 한국 주식시장만 안 좋은 것 같고 모두가 다 아름답습니다. 네, 오늘 진짜 첫눈인데 눈이 네.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. 역대 그래서- 11월 중에 제일 많이 왔다는데요. 역사적으로. 그래요. 네. 그래서 저희 오늘 아침에 덕분에 늦어가지고 폭설로 인해서 짧게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리고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, 저희가 이제 자꾸 리딩방 같은 데서 자꾸 진입을 해서, 저희가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. 꽤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는. 근데 자꾸 댓글로 리딩방 같은 게 만들어져갖고 각도기 운영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. 저희는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. 그래서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고, 그래서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카페를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네이버 카페가 폐쇄될 수 있다는 점 일단 먼저 광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오늘 코스피는 0.7% 하락, 코스닥은 0.17% 하락했고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네. 끊임이 없습니다. 외국인이 이제 주요 수급 주체인데 이렇게 계속 팔면 시장이 뭐 반등을 할래야 하기가 네. 힘든 것 같습니다. 오늘처럼 좀 많이 팔면은 뭐 자사주 매입이 있더라도 그걸 훨씬 초과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못 받죠, 다. 네. 네, 오늘은 코스피에서 3,700억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고요. 코스닥에서는 그냥 보합 정도 나타냈습니다. 여전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팔았어요. 삼성전자는 2,800억 매도, 하이닉스 900억 매도. 네, 시총 대비해서는 하이닉스도 꽤 많이 매도를 네. 했습니다. 2,800억, 3,000억 가까이 하니까 500억 자사주 매입 통하지 않지, 이렇게 되면. 네. 네, 그리고 오늘 좀 많이 올랐던 거는 이제 금융주나 이런 통신주 배당 많이 주는 쪽이 네. 오늘은 좀 많이 올랐고, 12월 연말 가까울수록. 그리고 미국에서도 AI 이제 하드웨어,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 업종보다는 소프트웨어 업종이 강하잖아요. 네.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. 한때 코로나 때 굉장히 급등했다가 낙폭이 상당히 심했었는데 네. 주춤하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발로 우리나라가 동일 섹터라고 또 수급이 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그나마 네이버가 요즘에 최근에 아주 어려웠다가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. 네이버가 그나마 이제 대표적인 이제 한국의 AI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, 네이버도 외국인이 연속으로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. 오늘도 800억 정도 네. 순매수를 했습니다. 네. 네, 오늘 뭐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는 그나마 지수상으로는 좀 나아요. 근데 이제 주요 섹터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고, 네. 2차 전지나 반도체의 하락폭이 좀 상당히 좀 컸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보험 섹터, 이제 금융 섹터, 은행증권 보험이 사실 우리나라 시총에서 많이 차지를 하잖아요. 그렇죠. 이쪽이 많이 급등을 하면서 전체 지수는 네.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. 네. 네, 오늘 대만은 1.5% 하락했고, 일본은 0.9% 하락했고, 최근에 트럼프의 뭐 관세 이런 영향들을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받고 있는데, 정작 관세 받는 중국은 오늘 상승했습니다. 거기는 이제 완전 따로 국밥이에요. 따로 놀아요. 이제 미국 뭐 무슨 짓을 해라, 우리 나름대로 간다,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. 역시 내수가 크니까 이런 것도 좀 방어력이 좀 괜찮네요. 그럼 많이 빠졌잖아. 3년을 빠졌으니까. 그리고 이미 뭐 엄청 얻어맞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내성이 좀 생긴 것 같은 느낌 많이 듭니다, 이 중국 시장은. 네. 네, 오늘 통신주가 제일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. SKT, KT, LG유플 골고루 3, 4%씩 상승을 했고요. 보험 섹터가 두 번째로 많이 상승했어요. 삼성화재, 삼성생명이 4%대 상승했습니다. 사실 은행업종은 올해 좀 많이 올랐죠. 근데 보험 섹터는 다 같이 오른 건 아니고 이 삼성 계열사들이 오늘 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. 네. 네, 철강금속 섹터에서도 고려아연이 8% 급등을 했고요. 네. 제일 많이 하락한 건 전기전자 섹터인데, 전기전자 섹터에는 이제 LNF 같은 이제 2차전 지주들 많이 속해 있고, 하이닉스, 삼성전자 같은 전기전자 반도체주들 많이 속해 있습니다. 이 2차전지나 반도체주 오늘 다 크게 좀 하락을 하면서 전기전자 섹터의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. 그리고 화학 섹터에도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, 그리고 일반 화학 업종들 많이 속해 있는데요. 뭐 화학 섹터도 여전히 좋지 않죠. 네. 기계 섹터에서는 한미반도체가 5% 하락하면서 3등을 기록을 했습니다. 네. 네. 사실 이제 예전에 이제 모건 스탠리의 그 윈터 리포트 네, 그 말씀드렸을 때 가장 최근에 말씀드렸던 모건 스탠리의 업데이트 리포트 내용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이익 컨센서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도 떨어졌는데, 하이닉스는 이익 컨센서스가 하나도 떨어지지가 않았다. 그래서 하이닉스도 곧 떨어질 것이다. 그 이유는 레거시 메모리 가격 하락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. HBM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이익 컨센이 떨어질 것이다, 이건데
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국내 증권사에서 이 하이닉스의 이익 컨센서스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 날 키움증권이 아마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은 합니다. 그리고 뭐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향 리포트가 나왔고 오늘도 한 3군데서 나왔습니다. 일단 키움증권이 지난주 금요일 날 4분기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7.4조 원으로 전망을 했거든요. 컨센서스가 8조인데 이거를 하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 3분기 대비해서도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성적은 안 나타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. 25년 추정치 마찬가지로 하향을 시켰고 어제 신영증권이 그리고 목표가도 하향을 시켰습니다. 그래서 금요일, 월요일 그리고 뭐 오늘도 계속해서 하향 리포트가 좀 나와서 하이닉스도 이제 삼성전자의 뒤를 밟는 건가? 이게 뭐 일단 현실화 되려면 실적이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있잖아요. 4분기 그렇죠. 실적이. 그때 현실이 되려면 좀 시간이 있어서 이게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전에 모멘텀이 상당히 좀 부재한 게 좀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DDR4 기준가 그러니까 1기가짜리 8개 3200 그 속도짜리가 그게 이제 기준점인 것 같은데 요게 지금 1.53달러로 계속 조금씩 내려옵니다. 지난번에 한 1.55달러 말씀드렸는데 DDR4는 뭐 계속 내려오죠.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. DDR5도 내려가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일단 리포트 중에는 유진증권에서 삼성전자의 내년도 영업이익 추정치를 12% 하향했고 하이닉스의 추정치를 17% 하향을 했습니다. 삼성전자는 내년도에 40조, 하이닉스는 27조 벌 것으로 예상을 했고 목표가도 둘 다 소폭 조정을 했습니다. 삼성 8만 원, 하이닉스 23만 원. 여전히 좀 23만 원이면 현재가 대비해서 굉장히 좀 높긴 합니다. 23만 원만 가져오면 뭐 주주분들 다 소원이 없겠는데. 그렇죠. 뭐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4분기에 영업이익 7.6조 원 전망을 했습니다. 앞서 키움증권의 7.8조 원 전망이랑 7.4조 원 전망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다만 지적했던 것 중에 좀 안타까운 건 마이크론 대비해서 매출이 하이닉스가 1.6배 높고 영업이익은 3배 높은데 시총은 마이크론이 한 20% 더 높아요. 이게 이런 상당히 좀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을 해줬습니다.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 동일한 섹터인데 상장된 나라만 다르다고 해서 이 영업이익이 3배 더 많이 버는 회사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회사가 시총이 더 높다. 이거는 사실 뭐 백화점이 가격이 더 비싸잖아. 동네 마트나 재래시장보다 똑같은 가격이. 우리는 저기 어디 시골 장터고요. 5일장이고 저기는 백화점이지 뭐. 그러니까 미국은 백화점, 우리는 시골 장터. 딱 이런 상황이지. 사실 이런 경우라면 옛날 같으면 뭐 헤지펀드에 롱숏이 들어올 만도 한데 그렇지.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이게 우리가 되게 아웃스탠딩한 게 있는데 오늘 뭐 제가 연합인포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IBK에서도 얘기했는데 저희가 중복 상장에 있어서 압도적인 아웃스탠딩을 보여주고 있다. 2위와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다. 우리는 18%의 중복 상장이다.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좋게 돌아갈 수가 없죠. 미국을 따라가야 되는데 물론 일본과 대만도 중복 상장이 꽤 있더라고요. 있죠. 없는 건 아닙니다. 우리만큼은 없지만, 근데 미국은 정말 없는 게 중복 상장 뭐 돼 있는지 보면은 버크셔가 사실 제일 많아요. 버크셔는 이제 그냥 상장사를 샀기 때문에 그냥 뭐 인적 분할해서 이중 상장된 건 아니잖아요. 그리고 버크셔 빼면은 한 3개 정도 회사밖에 없습니다. 0.35%예요. 우리는 18.43%. 그냥 없다고 봐야죠. 일본이 꽤 많은데 4.38%. 우리가 압도적이지. 세계 1위야. 2등하고 너무 동생 나는 25인데 얘는 2살이야 동생이.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지. 사실 종목 검색에서 뭐 삼성, 현대, SK, 뭐 HD 뭘 쳐도 관련 계열사가 상장된 것만 주르륵 나오잖아요. HD는 도대체 몇 개가 된 거야? 둔갑수, 손오공 같은 기업들이죠. 머리털을 뽑아서 훅 불면 또 생겨. 이게 대단한 거야. 지금 또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는 계속 따라하는 회사가 생기잖아요. 오스코텍도 자회사 상장하겠답니다. 그래갖고 주주들이 지금 난리 났어요.
주주들이 막 나한테 연락 와. 저희 좀 살려주세요. 막 이러고. 내가 뭘 어떻게 살려줘? 최근에 이제 빙그레도 인적 분할 발표했죠. 근데 이제 다만 최근에는 조금은 주주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. 빙그레 인적 분할 보니까 또 자사주 마법이구나, 자사주 활용하겠구나 싶은데 자사주가 10%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거를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사용하지는 않고 일단 소각을 하겠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약간은 좀 주주를 고려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건 좀 바람직한데 애초에 좀 근본적인 개혁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. HL 홀딩스가 그 자사주 있는 걸 가지고 기부하겠다 그랬어요. 이름도 성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재단에다가. 근데 그 재단 누구 걸까요? 설마 대주주 거예요? 대주주가 재단을 난리가 났어. 그래서 베어링하고 VIP가 3대 2대 주주거든요. 연락 안 돼가지고 지금 조금 외국계하고 국내 이게 그러니까 액티브 투자자들이 좀 있어야 돼요. 그래야 이런 거 반대해서 지분이 꽤 세니까 안 돼.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런 행동이 지금 한국에서 너무 심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. 너무나. 아니 이런 거 하지 않고 예를 들자면 아주 뭐랄까 상법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정직하게 한 주를 한 주 대우하고 평등하게 이렇게 공정하게, 평등까지는 아니야, 공정하게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 난리를 안 펴요. 상법 개정해 달라고.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지? 잘하면. 굳이 상법 개정 안 해도 잘 돌아가요. 저희는 우리는 빨간불이면 길을 안 건너고 파란불이면 길을 건너요. 이렇게 할 건데 우리가 파란불에 길을 건너려고 하니까 이 뺑소니를 치네. 한국은. 딱 그 꼴이 아니겠어요? 대주주들이 자동차 타고 다니고 우리는 걸어 다니고. 그렇죠. 그러니까 난리를 나는 문제점이 많은데. 네. 그리고 오늘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를 낮춘 곳이 총 3군데인데 유진증권 말씀드렸고 현대차증권에서도 4분기 지정치를 9% 하향한 7.3조 원 예상했습니다. 지금까지 키움, 유진, 현대차 다 7.3에서 7.6조 원 사이를 전망을 하고 있죠. 네. 그리고 이제 25년도 2분기에 출시될 엔비디아의 B300 요거는 B200보다 HBM 탑재가 50% 증가할 것이다. 그래서 2분기쯤 출시되잖아요. 요게 범용 메모리의 재고 조정이 좀 마무리되는 시점과 좀 맞물리기 때문에 그때쯤에는 좀 주가 반등을 예상을 한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도 좀 덧붙였는데 어쨌든 이익 추정치는 좀 하향을 했습니다. 근데 2분기에 실적이 좋아질 거면 지금부터 주가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? 한 6개월을 손해. 그래서 일단 투자 의견은 바이고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해라 이런 코멘트는 좀 있습니다. 네. 근데 문제점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 같이 이익 컨센은 좀 내려가고 있다는 점. 네. 그리고 한화투자증권에서는 4분기에 하이닉스의 전망치를 8.1조에서 7.9조로 소폭 하향을 했습니다. 그래도 7.9조면 이 중엔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이렇게 다 이익 추정치를 하향하는 이유는 HBM에서 돈 못 벌 거다 이게 아니고 기존에 모바일과 PC 수요가 예상 대비 부진하기 때문에 레거시 쪽에서 생각보다 반도체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25년도 영업이익 추정치를 31.7조에서 29.1조로 굉장히 좀 하향을 시켰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5% 빠졌어요. 삼성전자는 3.4% 빠졌고 다른 HBM 관련주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관련된 반도체 관련 소부장들 다 같이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. 미국의 도찌라고 하는 정부 효율부 있잖아요. 일론 머스크가 수장인데, 그쪽에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이 비백이라는 분이 반도체법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좀 표시를 했습니다. 현재 바이든 정권이 트럼프한테 정권 넘겨주기 전에 기존에 주려고 했던 반도체 지원금 전부 다 확정을 시키겠다라고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런 수법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할 것이다라고 도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. 네, 이것도 이렇게 되면 아직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보조금 확정이 안 됐잖아요. 인텔은 확정된 걸로 뉴스는 떴습니다. 근데 아직 못 받은 회사들 좀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에서도 반도체주들이 좀 하락을 했고요.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관련해서 여러 이슈들을 보면은 오히려 반사수혜가 부각돼서 상승하는 종목이 지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이 회사는 이제 굉장히 좀 저가형 침대를 파는 회사인데 미국 수출용 침대를 전부 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어저께 트럼프가 중국 관세 올리겠다.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것들 무관세였는데 관세 다 인상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. 근데 미국에 수출되는 침대 중에 인도네시아 쪽이랑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수출되는 게 한 1위, 그리고 멕시코를 통해서 수출되는 게 2위라고 합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아마 전체의 절반 정도는 인도네시아와 멕시코를 통해서 이제 침대 업체들이 좀 수출을 하는데 이쪽에서 인도네시아 쪽으로 수출하는 지누스 같은 회사는 오히려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어제도 14% 오르고 오늘도 4%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. 네, 근데 이런
이 시적인 이벤트도 좋지만 이제 일단 기본적인 실적 자체가 지금 꺾이는 추세여서 그쪽에서도 반전을 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슈 중에는 현대차가 1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공시를 했습니다. 시총 대비 크진 않아요. 보통 주를 8,700억 정도 매입을 하는데 기존 주식수 대비해서 1.86% 규모입니다. 네. 크진 않죠. 네. 근데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인베스터데이에서 3년 동안 자사주 매입 4조 원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던 것도 예. 있습니다. 그래서 별로 이게 놀랍게 반응은 하진 않았어요. 네. 네, 자사주 매입 공시 딱 하고 나서 잠깐 상승했다가 도로 빠졌거든요. 근데 이게 유통 주식수하고 비교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. 1.8%면 총액 기준의 1.8%면 유통 주식은 아마 절반밖에 안 될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는 효과가 더 있는 거는 분명한데. 네. 네, 오히려 빙그레 같은 데는 10% 소각을 해버리겠다고 했으니까 네. 네, 그 한 1.8%면 작죠. 근데 현대차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도 참 한번 잠깐 반짝거리던 연초에 반짝이더니 그 다음부터는 별로 좀 인정을 못 받네. 예. 꾸준히는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기타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많이 빠졌어요. 특히 뭐 만도 이런 데는 9% 가까이 좀 하락을 했는데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멕시코 사업장이 있거든요. 근데 이쪽은 좀 계약이 특이한 것 같아요. 내년도에 이제 예상 매출의 한 90% 이상분은 계약상 고객사가 관세 부담을 지는 조건으로 계약이 돼 있답니다. 그래서 관세 인상이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게 관세 인상 되더라도 실제로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. 이런 애널리스트의 코멘트도 좀 있었습니다. 네, 이런 계약도 좀 있었는지 몰랐네요. 네. 그리고 이제 멕시코, 캐나다 관세 이슈가 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기업들은 캐나다에 이제 관세 공장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. LG엔솔, 포스코 퓨처엠, 에코프로비엠, SK 온이 캐나다의 배터리 관련 공장을 좀 짓고 있는데 이번에 좀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죠. 지금 무관세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걸 기대하고 공장을 지었는데 실제로 부과되면 해당 공장의 좀 수익성 악화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2차전 지주도 많이 좀 하락을 했고 그리고 특이하게 현대차 증권이 2천억 규모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발표를 해서 이것도 참 주주들이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이것도 되게 뚱딴지 같은 게 회사가 2조 5천억짜리가 2천억을 하면 뭐지 이러면서 뭐 하려고 그러지 이런데요. 2,500억짜리 회사가 2천억을 해요. 시가총액이. 근데 증권사가 무슨 저 설비 증설을 할 게 없잖아. 시설 투자를 엄청나게 한다고. 네, 요거는 이제 시설 자금에 1,000억 쓰겠다고 했고 채무 상관에 220억, 기타 자금 775억인데 시설 자금은 도대체 뭐냐? 공장 짓는 것도 아니고 이 내부 원장을 개편하는 차세대 시스템 개발에 활용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본사 부서에서 뭔가 이제 좀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요즘 증권사에서 많이 좀 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HTS하고 그 내부 시스템 전산 시스템 바꾸는 거 아니야, 그렇죠? 네. 이게 뭐 필요한 투자이긴 하죠. 당연히 그렇죠. 시스템이 뒷받쳐 줘야 되죠. 이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는.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 이익 창출로 직결되는 캐펙스 투자는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환영받지 못하는 유상증자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좀 실망 요인으로 좀. 근데 이 회사가 매년 한 600억 내외 돈을 벌거든. 재무제표 보니까. 그렇죠. 예. 근데 돈 버는 걸로 하면 되는데 왜 뚱딴지 같이.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게 현대차는 저기를 하잖아요. 빌려하고 주주. 근데 자회사는 왜 이래? 그러면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되게 의문인 거지. 얘네들 좀 이상하다. 이거 지분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? 얘네가 이제 반이 안 되거든요. 현대차 대주주들의 지분이. 그렇죠. 네. 40한 5%대 정도. 네네. 그러니까 이거 뭐 또 뭐 하는 거 아니야? 그럼 이렇게 되면 현대차 그룹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죠. 그동안에 현대차가 했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행동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됩니다. 네. 그리고 증권사는 조금 특이한 게 자기 자본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특별한 라이센스가 부여되는 사업이 있거든요. 예를 들면 뭐 종합 금융투자 사업자인데 요거는 자기 자본 요건이 3조예요. 근데 지금 현대차증권 자기 자본은 1조 3천억입니다. 그래서 유증을 2천억 해도 1조 5천억 되거든요. 그래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이 요건 충족을 위한 조달도 아니에요. 그렇지. 예를 들어서 나 우리 발행업무 할 거예요. 뭐 이런 식이면은 그럼 그걸로 돈 버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랬는데 그것도 아니죠. 네. 그렇죠. 그래서 좀 실망으로 좀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. 게다가 또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. 기존 주식수 대비해서 95% 규모입니다. 네. 그리고 예상 발행가도 전일가 대비 한 25% 낮은 수치니까 희석 우려도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. 오늘 13%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.
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김정은과 직접 대화 추진을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.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내렸다고 하는데 북한의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대화를 추진한다고 해서 뭐 대북 관련주들 오늘 뭐 좋은 사람들 인디에프 부산산업 이런 데는 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. 야, 그 저기 다 부쉈다던데 개성공단. 금강산을 다 부쉈구나. 금강산 다 부쉈는데. 산을 부쉈다고요? 아니 금강산에 있는 그 뭐 있잖아. 그 저거. 뭐 연락 건축물 같은 거 다 부쉈대. 네, 남북 그 연락하는 사무소 그 말고도 건물 부쉈죠. 그 금강산에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, 십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 낡았다고 다 부숴버렸대. 그렇죠. 뭐 철도도 부수고 다 부수고. 네, 참. 근데 어찌 되었거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북한하고 내가 보니까 민주당하고는 전혀 말이 안 통했는데 트럼프하고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들고, 그래서 좀 우리 한반도에 좀 평화가 왔으면 좋겠어요. 우리 자유롭게 좀 걸어서 저 유럽 대륙까지 좀 가는 것 좀 됐으면, 나는 그게 내 꿈 중에 하나예요. 옛날에 2017년도에 통일되는 줄 알았잖아요. 트럼프가 그 김정은하고 그 만나가지고 그 문재인 대통령도 있었죠. 네. 그때 이제 세 명이서 만났을 때 통일되는 줄 알고 그때 막 파주 땅값 오르고 그랬었어요? 부산 땅값 오르고 막. 자, 그러면 지금 가서 파주 땅 사야 되는 거야? 아니 뭐 통일이 된다면 사야긴 사야죠. 아니 좀 나는 자전거 타고 저기 프랑스 저 서부 해안까지 한번 타고 가고 싶은데, 시베리아 벌판 넘어서. 그게 내 꿈 중에 하나인데. 자전거도 다 사놨는데 자전거 늙고 있어요 지금. 그래가지고. 네. 일단 오늘 이슈는 이렇습니다. 11월 달도 참 힘든 나날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. 힘내십시오. 지금 사실은 작년에 뭐 살짝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21년 이후 주구장창 지금 이렇게 되면 3년 반이 나쁜 시장이거든요. 거의 3년 반. 저 개인적으로는 3년 4개월. 이거 올해 12월까지 안 좋으면 큰 틀에서 중간에 반등을 했지만 3년 정도 안 좋으면 다음에는 좋지 않나? 3년 안 좋으면 다음에는 좋아요. 네, 일단 지난번에 통계를 보여드렸듯이 올해 글로벌 증시에서 워낙 그 디커플링 격차가 커서 이러면 다음 해에 좀 완화가 좀 되긴 하거든요. 높은 확률로. 그래서 내년도는 코스닥 반등을 좀 의미 있게 좀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은데, 일단 당장은 힘든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상법 개정되면은 좀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그 투자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은 상법 개정을 강력하게 계속 지지해 주셔야 돼요. 이게 사실은 금투세보다 훨씬 큰 이슈예요. 진짜로 큰 이슈거든요. 이거는 진짜 큰 이슈라서 비교할 수도 없어요. 제가 보기에는 그거하고는. 그다음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뭐 이거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국 시장 잠재력이 뿜뿜하는 거라서 우리도 미국 시장처럼 별로 내가 잘 못해도 그냥 수익이 빡빡빡빡 나올 수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지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.